1955년 8월 21일 미국 켄터키주의 외딴 마을 호킨스빌의 한 농가. 서튼 가족은 펜실베이니아에 살던 친구인 테일러 가족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고 카드게임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7시 빌리 테일러가 뒷마당에서 물을 길어오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의 눈앞에 벌어졌다. 하늘에 무지갯빛 줄무늬를 그리며 움직이는 둥근 은색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집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다가 잠시 멈춘 후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 너머로 사라졌는데, 그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으나 가족들은 그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기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마당에 있던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엘머 서튼과 빌리 테일러는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하늘에는 이상한 불빛이 떠다니고 있었고, 잠시 후 그 불빛 속에서 기괴한 형체의 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 생명체는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생명체들은 크고 둥근 머리에 대비되는 작고 깡마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키가 61cm에서 122cm 정도로 작았으며 거의 땅까지 뻗어있는 바짝 마른 팔과 가늘고 깡마른 다리를 갖고 있었다. 손과 발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손발톱이 달려있었으며, 뾰족하게 솟은 큰 귀, 밝게 빛나는 노란색의 커다란 눈은 마치 서양 전설 속에 나오는 고블린이나 크렘린처럼 생겼는데, 이상하게도 몸 색깔은 은색을 띠고 있어 금속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 같기도 했으며, 초록색의 빛이 그 생명체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며 갑자기 높은 곳에서 나타나기도 했고,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수영하는 것처럼 몸을 흔들며 땅 위를 떠다녔다고 한다. 그 수가 무려 12마리에서 15마리로 알려졌으나 동시에 목격된 건 최대 2마리로, 가족들도 몇 마리의 괴생명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괴생물체는 양손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고, 기괴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엘머 서튼과 빌리 테일러는 고함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생명체들은 도망치는 둘을 끝까지 쫓아왔고 집을 포위한 채 가족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생명체들은 특이하게도 정찰을 하는 건지 문 앞에 나타나거나 창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집안을 들여다봤다. 가족들이 겁에 질리자 엘머 서튼과 빌리 테일러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체들을 향해 창밖으로 수십 발의 총을 쐈는데, 마치 강철을 입은 것처럼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몸에서 튕겨져 나갈 뿐 그 생명체들은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 총을 쏴도 도망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나타나서는 마치 동물을 구경하듯 주변을 맴돌며 숨어있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총격전은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밖이 조용해지자 엘머 서튼과 빌리 테일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 생명체들은 멀쩡한 모습으로 지붕 위에 앉아 있었는데, 엘머 서튼은 곧바로 그 생명체를 총으로 쏘아 맞췄지만 총에 맞은 그 괴물은 다른 나무 위로 날아가 앉을 뿐이었다. 다시 엘머 서튼은 나무 위에 있는 그 괴생명체에게 총을 쏘아 맞췄고, 그 생명체는 땅으로 떨어졌는데, 나무 위에서 떨어진 괴생명체를 향해 또다시 총을 쏘았지만 이번에도 총알은 몸에서 튕겨져 나갈 뿐 아무런 데미지도 입지 않았다. 이처럼 여러 차례 총을 쏘았지만 그 생명체들은 아무리 총에 맞아도 죽지 않았고 공중을 계속해서 날아다녔다. 급기야 지붕 위에 있던 그 생명체가 손을 뻗어 빌리 테일러의 머리를 만지기도 했는데, 그 생명체들에게 위협을 느낀 엘머 서튼과 빌리 테일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가족들은 공포에 떨며 2층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숨었다. 그러자 그 생명체는 다락방의 창문으로 얼굴을 내보이며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했고, 엘머 서튼이 사격을 가하자 창문에 있던 그 생명체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처럼 그 생명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지만 창문이나 문 앞에 나타나거나 지붕 위를 뛰어다녔고, 집안에 갇힌 가족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가족들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각, 근처에는 다른 목격자들도 매우 많았다. 이상한 소리와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괴한 불빛을 목격했던 것이다. 오후 11시,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집 밖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더 이상 그 생명체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가족들은
집에서 빠져나와 차를 몰고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경찰에게 우주선을 타고 온 키 작은 외계인들이 농가를 공격했고 4시간 동안 총으로 그들을 쐈지만 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당연하게도 경찰들은 가족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에 겁을 먹은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찰들은 농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경찰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괴생명체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집 밖에는 무언가 큰 소동이 벌어졌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집의 창고 문이 온통 부서져 있었으며 집 밖에 있는 의자들이 부러진 채 나동그라져 있었고, 밖에 있던 많은 집기들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리고 무언가와 총격전을 벌였던 흔적들을 집 안팎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집의 창문과 문, 벽 여러 군데에 총탄 자국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굉음 소리와 함께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다시 나타났다. 눈이 부실 정도로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그 발광체는 공중에서 몇 분 동안 떠돌다가 이내 머나먼 밤하늘로 사라져 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경찰들은 그제야 가족들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괴생명체를 찾지 못했고 새벽 2시경 모두 철수해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괴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가족들은 다시 나타난 괴생명체들을 향해 창밖으로 총을 난사했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괴생명체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호킨스빌 고블린 외계인 사건은 성인 5명과 어린이 7명, 총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했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며, 당시 미국의 메이저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 9명, 보안관 3명, 군인 4명을 농장에 파견했지만 창문과 문에 난 총자국과 구멍들만 발견했을 뿐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호킨스빌 마을에 출현했던 괴생명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마침 사건이 일어난 날 켄터키주 상공에서 유성우가 내렸다는 기상 기록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수의 유성을 목격한 가족들이 집단 히스테리 현상을 일으켜 유성을 UFO라고 착각했으며 미국 수리부엉이를 보고 외계 생명체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수리부엉이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개체는 날개 길이가 무려 70cm에 이를 정도로 크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지만 사람이 등지 근처에 있을 경우 공격성을 보이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당시 농장 근처 숲에는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수리부엉이를 괴생명체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괴생명체의 모습과 수리부엉이의 외모는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존재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관광 목적을 위해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괴생명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12명이나 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환각이나 환시로 헛것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헛것을 보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족들도 자신들이 본 건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 외 마을 주민들과 경찰들이 하늘에 떠있는 발광체를 목격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도 괴생명체를 보지 못해 이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가족들에게 벌어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는데, 이처럼 농장 가족들의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워낙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듯 많은 논란이 일자 미국 정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1957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공군은 괴생명체의 정체가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은색 페인트를 온몸에 칠한 원숭이들이라는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호킨스빌 인근에는 공연을 준비 중이던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그곳의 원숭이들이 서커스단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은색의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바람에 은빛의 괴생명체로 오인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정부 측이 무언가를 숨긴다는 의혹만이 불거졌다. 정말 원숭이였다면 총에 맞은 수많은 사체들이 있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단 한 방울의 핏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숭이가 어딘가에서라도 포획되었어야 하지만 포획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괴생명체가 숲속에 숨어 살다가 호기심에 사람들을 쫓아온 전설 속의 괴물 고블린이라고 주장했다. 고블린은 우리나라의 도깨비처럼 유럽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괴물인데, 덩치가 매우 작고 두 귀가 당나귀 귀처럼 매우 크고 길쭉하며 녹색의 피부를 지녔다. 또한 고블린은 숲속에 살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법을 부릴 줄 알아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고 엄청난 괴력을 지녔다고 한다. 고블린과 괴생명체의 모습이 매우 흡사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괴생명체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가족들은 외계인을 보았다고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들도 우주선과 비슷한 발광체를 목격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찰 조서에도 남아있다. 정말 그 괴생명체는 외계인이었던 것일까? 이 사건은 현대의 외계인 및 UFO 조우 사건 중에서 증언이 가장 뚜렷하고 잘 문서화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호킨스빌 지역에 나타난 괴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럽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괴물 고블린이었을까? 아니면 UFO를 타고 나타난 외계인이었을까? 정말 외계인이었다면 무슨 목적으로 농장에 나타났던 것일까? 호킨스빌에 나타난 괴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